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4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흘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었고요. 연중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코스닥은 676포인트로 어제 종가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가장 먼저 보이는 종목은 월 17일에 추천하셨던 GS입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에 6월 1일에 주셨던 대림산업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까요? 예, 6월 29일에 주셨던 삼성 SDS부터 7월 12일에 포스코까지 지금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세아베스텔인데요. 1차 목표가 역시 달성이 된 이후로 8.5%의 수익을 더 기록 중에 있고요. 포스코는 5.7%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예,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종목 흥국화재, SG충방, 또 하나금융지주의 일진다이아까지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속홀딩 가능하시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8.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6월 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종목코드 00021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1%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주 기대감과 양호한 분양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항상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10%에서 20%만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3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세아베스텔 종목코드 00143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8.5%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7월 14일 1차 목표가 달성하여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했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10%에서 20%만 지속 홀딩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종목은 끝까지 본절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새롭게 제시해드린 2차 목표가 34,000원까지 도달할 때까지 지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림산업과 세아베스텔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봐주십시오. 예, 지금 시장에서 뉴스에서 계속 코스피나 S&P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세 상승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 상승합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26,704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6,704가 깨지면 26,652 부근에서 매수로 해주시면 상방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로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47.18이 저항이 될 수가 있고요. 자, 46.46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느긋하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상방으로 또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40.6이 지지가 될 때 상방. 혹시나 보수적으로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40.6이 깨지면 1238.1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64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혹시나 유로FX를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645가 깨면 1.163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S&P 500도 오늘도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2469.75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이고요. 보수적으로 S&P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69.75가 깨지면 2465.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대응하신 분들 위해서 투자 팁을 얻고 싶은데요. 코스피 방향 봐주시고요. 또 코스피 선물 옵션 시장 투자하신 분들 위해서도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저번 주 옵션 만기 때도 그 전에도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로 대응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코스피 국내 선물 아직까지 상방 추세입니다. 다만 하루 동안의 급등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버하고 끝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은 상방 추세로 갖고 와 주시고요. 데일리 하루 동안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추세는 아직까지 코스피 살아있고요. 상방이고요. 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2436.91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시고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나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물량을 확대하고 싶은 분들은 코스피가 2436.91이 혹시나 깨지면 2424.14 부근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량을 확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 옵션 오늘도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319.4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혹시나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19.45가 깨지면 318.90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도 아직까지 콜 옵션 매수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맞춰서 테스트할 종목 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종목코드 096770. 자, 이 종목은 SK그룹의 정유화학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성장 및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4%나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액 성장에도 원가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은 유지가 되는데 수익이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수익과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유 부분의 외형 성장과 신규 사업 매출을 통해서요, 성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 성장할 종목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만 원입니다. 19만 원. 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항상 얘기합니다. 개별 종목이 매수가가 비싸다고 싼 1,000원대, 2,000원대보다는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10만원대, 20만원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고요. 1년, 2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 이 종목이 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확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 들어서 정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추천주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리뷰해드리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이슈가 됐던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0.9% 올랐는데요. 256만 원의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고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흐름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맞춰서 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 뭐 굉장히 좀 머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나왔지만 뭐 3분기도 꾸준하게 이런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대만 쪽에서 그런 그 마이크론의 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한 3, 4분기까지는 충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도체 수급들 지속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3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갤럭시 노트 8이라는 그런 신제품의 그런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는 코스피 랠리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뭐 조금 높게 보더라도 뭐 300만 원 언저리까지 뭐 28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수급적으로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뭐 외국인 기관들이 아니라 뭐 자사주 매입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뭐 지금이라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80, 300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올해 가능한 걸까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최근에 올랐던 폭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뭐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뭐 4월 달에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 20% 더 오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뭐 충분히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부정적인 의견이신데 여전히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일단 뭐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거를 포트에 넣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 쪽 그리고 기관 펀드나 자금운용 그리고 외국인들 이쪽에서 이제 수급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만약에 못 사지만 포트에 편입하시고 싶으시면은 삼성그룹주 ETF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장의 시작이다 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IT 이 사이클 자체의 주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IT 위주의 그 상승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늠자 역할로 지속적으로 뭐 팔로우업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뭐 매매 여기에서 이제 뭐 길게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길게 투자를 못한다라는 게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뭐 길게 끌고 가기가 심적으로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21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리바운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뭐 짧게 끊어치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만 3% 이상 올랐었고요. 한국전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포스코와의 시총 4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올라오던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전력. 3, 2, 1. 예, 두 분 모두 지금 자리 굿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한국전력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번 주였죠. 정부에서 100대 국정 운영과제 선정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 5개 정도가 이제 에너지 정책 관련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산업용 전기 부분들을 개편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사실 뭐 지난 그 16년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 빠졌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정도는 이제 주가 자체도 바닥을 잡았고 실적이 크게 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상단에 지금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약 45,000원 정도 선, 약 200일선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데 그만큼 6만 원대부터 좀 많이 빠지면서 상단에 매물대가 좀 있다라는 점 또한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좀 바닥권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으면서 이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하는 걸 보시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좀 의견 드리면서요. 저는 현재 구간도 매수 가능하지만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45,000원 선을 좀 빠르게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력 지금 자리 적극 매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수화학이 5%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3분기에도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수화학에 대한 의견 역시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화학 부분 자회사 이수건설 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학 섹터 본업 자체도 실적이 상당폭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거래량 증가하면서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 뭐 2만 원대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IT에서 살짝 요즘에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1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0.5%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지금 254만 4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분위기이고요. 어제 SK 하이닉스도 강보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0.4%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오는데요.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두 종목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도 1%씩 더 오릅니다. 포스코가 1% 오른 33만 원 선, 한국전력은 2% 가까이 오르면서 4만 5천 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KB금융이 1%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금융주인 신한지주 역시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지수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는데요. 지금 출발 분위기는 일단은 소폭 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0.12% 어제보다 조정받은 2,438포인트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7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데요. 오늘도 메디톡스는 소폭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0.3% 조정입니다. 어제는 5%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CJ EN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노에는 어제 0.3% 올랐었는데 오늘은 1% 더 오르면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예, 오늘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은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5%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0.45% 상승한 6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로메드, 신라젠, 컴투스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이 모두 각각 1%씩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 흐름 또 살펴봐야겠지요.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예, LG화학입니다. 6월 30일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LG화학의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 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잠시 뒤에 리뷰 듣겠고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도 살펴보죠. 7월 10일에 주셨습니다. 이달에 주셨는데 벌써 34%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LG화학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최근 IT 쪽에 대한 움직임이 뭐 삼성전자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일부 IT 쪽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화학이나 아니면은 철강 이런 소재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 한 27만 원대, 30만 원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쪽으로에 대한 매기가 조금 뭐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의 움직임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재 화학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충분히 뭐 보유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의 LG화학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3%나 급등을 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은 20% 가까이 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님의 유니슨 살펴볼까요? 네, 유니슨 뭐 현재 구간 충분히 추가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정부에서 국정과제 내용들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 에너지고 종목들 굉장히 흐름들이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뭐 큰 흐름들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당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이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께서 주신 유니스는 벌써 3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2의 LG화학 유니슨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일단은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네. 그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시장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IT가 조금 뭐 쉬어가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소재, 화학, 철강 뭐 이쪽이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이제 사실 종목들이 한 차례 뭐 차익 실현 이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일부 IT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항공주 이런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코스닥 쪽을 뭐 두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렇게 뭐 피부로 조금씩 체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민엔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계속 2만원대, 21,000원대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인수한 셔틀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 계좌 쪽에 대한 이제 뭐 특화된 거의 점유율이 뭐 과점 이상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시너지도 뭐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뭐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도 뭐 실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단지 이제 조금 뭐 시장에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이쪽으로 좀 관심만 불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간 지속적으로 좀 못 넘겼던 21,000원대 넘기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미드엔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Y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12,000원대 그리고 한 16,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어느덧 한 18,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만원대는 충분히 넘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누차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17,000원, 18,000원대 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한 25,000원대까지 급격히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늘릴 수 있었던 게 그냥 뭐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굴삭기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런 증가세를 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이 가격대에서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8,000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뭐 18,000원 정도 깨지면은 다시 좀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케미칼입니다. 사실 요 종목 또 한 3만원대에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뭐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친환경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뭐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OCI가 대장주였는데, OCI보다는 확실히 하나케미칼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화학 섹터를 조금 아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수급적인 요인을 좀 이끌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뭐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면서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오늘장 살짝 쉬지만 뭐 하루 이틀 더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조금 뭐 길게 본다라고 중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3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31,000원 정도, 31,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오라는 기업인데요.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모습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 디오납이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가지면서, 이게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면은 2005년도 한 10,000원대였었던 주가가 근 1년 반 만에 50,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급격히 미래 이익을 땡겨오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켰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 미스가 한번 나면서 30,000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종목이 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종목들의 확산이 나타나고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매기가 퍼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뭐 바닥권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W게임즈입니다. 예전에 이제 장중 맨 마지막에 이제 당일 이제 뭐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외국인 쪽이 이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인가 인수한 그 카지노 쪽
그 소셜 카지노 쪽 그쪽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의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최근 아니고 한 달 전쯤인가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 9만 원짜리인가 8만 원짜리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기가 한번 쏠리면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W게임즈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하셨는데요.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최재훈 연구원님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더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민엔지부터 W게임즈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증권주들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충분히 증권주들 더 추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없어요. 그만큼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는 종목들도 사실 많다.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이 이어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초대형 IB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증권사 대비했을 때 이런 대주주 지배구조 그 요건 같은 경우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빠른 업무가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IB 쪽이나 그런 수수료 수익 부분에 대한 이자 손익도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코스피 랠리가 계속 상승을 타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15,000원대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최근 고점 15,150원을 좀 돌파를 했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난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21선 기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이라면은 14,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아까 리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유니스는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풍력 발전 쪽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를 조성하고 발전 단지 조성하고 운영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됐던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부터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21선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7월 10일에 추천드렸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한 30%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투자 심리를 봤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 번 더 매수기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풍력 발전 단지가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부분들이 환경 보호 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이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많이 완화하게 된다면은 일단 설치 가능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풍력 발전 단지가 현재보다는 2배, 3배 정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니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거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국내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대체율을 전체 전력 부분에서 20%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거의 5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더라도 연 4조 원 정도 규모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유니스 같은 경우가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큰 회사가 아닙니다. 1,000억도 사실 안 나오는 회사인데 시장 자체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기관 수급들 이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한 번 더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5일선 정도까지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3,700원 정도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전에 잡았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을 때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익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익절가를 3,8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라인에서 좀 이탈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포트에서 좀 가져가시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서 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네오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사실 그런 종목 실적이 나와주는 거 대비했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뭐 크게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게임주들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을 때, 특히 뭐 NC소프트나 리니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종목들은 주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오이지도 사실 뭐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11,0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조금 이제 눌리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에서 그런 그 게임 업종에 대한,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은 네오이지가 사실 주가가 좀 바닥권을 잡았던 이유가 그런 웹푸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사실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월 결제 한도가 뭐 30에서 50만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만 규제를 완화해주더라도 네오이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큰 폭의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일본 쪽에 있는 게임온이라는 자회사의 이제 성장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네오이지 시총이 약 2천억 원대라면 사실 굉장히 자회사 가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는 점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6월 말부터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주가 자체는 조금 많이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제가 이 종목을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 9,000원을 좀 제시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19일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10,000원까지 목표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IT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좀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 대비했을 때 원익홀딩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지금 소위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테라세미코,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가 세계 상장사를 이제 시총 합치더라도 약 지분 가치만 해도 1조 2천억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500억 원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10,000원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다면은 원익홀딩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뒤에 61선을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8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28만 5천원을 좀 이탈하면서 61선 좀 아래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좀 회복이 안 된다면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주사 전환에 대한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32만원대까지 좀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사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매수 좀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1선 회복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30만원대, 21선 돌파하는 랠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내수 부양 정책들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올해 초부터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초에 내수주들 상승세를 좀 많이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더라도 자회사인 롯데카드, 롯데홈쇼핑, 롯데시네마, 코리아세븐 등 이런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상장 격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동민 회장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IPO가 가능하다라는 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더라도 이런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쇼핑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증권주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NH투자증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수익이 35% 가까이 나고 있는 유니슨까지 다시 한번 5가지 종목 봤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된 장비 주식들의 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주식들의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동아일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라는 그런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의 상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 6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선익 시스템이 하고 있는 증착 장비, 이건 기존에 이제 일본 캐논사의 자회사인 도키사만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증착 장비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트랙 레코드를 키운다면 이제 향후에 확장되는 OLED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회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동사 역시 후공정, 이 디스플레이 후공정 업계의 또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와 본업, 전공정, 후공정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 종합 디스플레이 회사로 좀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2,000원 선에서 좀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월, 10월 선익 시스템 상장 시점까지 한 3만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2,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아 엘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50%신데요. 중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350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장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고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고 비중도 상당히 높으니까 상당히 뭐 축하드려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그 일렉포일 그쪽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게 이제 그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데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도 뭐 지속적으로 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승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뭐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손바뀜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지 않는,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사실 밑에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큰 조정도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쪽에 대한 그 테마성 이슈나 아니면 모멘텀은 시장이 뚜렷하게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 테마 섹터를 찾지 못하는 한 지속적으로 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보유하시는 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 지속 가능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연이어 잇따르고 있는데요. 1526님께서 동진 세미캠 문의를 하셨네요. 2011년도에 사셨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7,670원이시고요. 비중이 100%신데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매도가는 2만 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홀딩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비중이 지금 100%를 가지고 계신데 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랜 기다린 만큼 뭐 수익이 막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최근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2만 원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D 낸드 그리고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의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 BOE라든지 뭐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 각각 뭐 7조 원, 5조 원씩 투자를 결정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뭐 올해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히 2만 원 전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되고 2만 원 도달했을 때는 뭐 본인께서 목표가라고 제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2만 원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뭐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을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좀 낫다라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진 세미캠 봐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6621님께서 미래에셋대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다고 문자에 적으셨거든요.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증시 지금 레인지 자체가 상단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그 증시 목표치를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빅사이클이 사실 끝나기 전까지 뭐 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나 아니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증권업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래셋대우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종목 봐드릴 텐데요. 케이프 ES 스펙을 7,500원에 매수하신 분 문의를 주셨습니다. 비중이 70% 있으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KPS 스펙 가지고 계신데 일단 비중도 좀 많이 높으시고 손실도 지금 현재 7,500원대 매수까지면은 한 20%, 25% 이상 손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조금 위험하실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난 6월 말 같은 경우에도 캠트로스 합병 상장 결정 후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일단 뭐 캠트로스에 대한 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원료 의약품 관련 업종들 굉장히 흐름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좀 급등한 시점에서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일단 저는 뭐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약간 6,600원, 6,700원 정도 라인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라면 충분히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70%라는 부분들은 뭐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노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 일단 좀 보시면서 이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고요. 하단으로 좀 빠질 때는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5,300원을 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지난 6월 27일, 28일에 이제 좀 지지를 했던 부분인데 이 라인까지 이탈하게 돼버리면은 좀 더 투매 물량들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 현재 61선, 뭐 4,000원대까지 좀 열려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매도 타임, 그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프 ES 스펙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들의 추천주 계속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주의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싹 빠진 것 같거든요. 요거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삼성그룹주 일단 뭐 한 달 전, 두세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나는데 지금 시장은 앞서도 이제 뭐 종목 5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가 일부 좀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일부 종목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뭐 충분히 보유를 하시면은 코스닥 일부 키맞추기 나타나고 다시 레벨업 하면은 기존의 주도 업종이 다시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보유 내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들로 수익을 어쨌든 뭐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들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목 5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섯 번째는 이제 다우기술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 쪽에서 워낙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스미디어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돌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나스미디어 과거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상당히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SKC 코오롱 피아입니다. 이 종목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속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에 15,000원대에서 말씀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간간히 횡보하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 때쯤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2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분기 지금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는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조정 시에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경유아라는 기업입니다. 9번째 기업이죠. 화학 쪽 섹터 LG화학이 대장이긴 한데 애경유아도 한 단계 일단은 6월달에 레벨업을 한번 해줬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레벨업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살짝 뭐 한 달 가까이 뭐 가격 조정 살짝 받으면서 기간 조정까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15,000원 부근 초반대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유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18,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뭐 가격 레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4,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LG 이노텍인데요. 사실 IT 종목 중에서 그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S 모두 이제 삼성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살리기가 조금 애매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LG그룹주 중에서는 뭘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LG 이노텍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LG 이노텍 지금 크게 움직임 없지만 뭐 다시 한번 IT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주 내에서 그런 종목들 움직임과 함께 LG 이노텍도 상당히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 묻어두시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을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포트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에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선 좀 최근에 좀 갑자기 좀 움직임이 있는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예전에 94년도에 이제 그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인 그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그 벤 서비스 그리고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결제 전문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결제 가맹점 사이에서 이제 결제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벤 사업 같은 경우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모바일 쇼핑의 트렌드가 좀 자리 잡아가면서 이쪽에 대한 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손해현상에 따라 가지고 거래 금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 NHN 페이코라고 모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에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관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해가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고객사들이 뭐 쿠팡이란 티몬, 위메프 같은 소셜 커머스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NC소프트라든지 NHN 엔터 등 뭐 게임 업체들 그리고 쇼핑몰 업체, 그다음에 뭐 티켓이라든지 음원 업체 등을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페이코의 경우 지난 그 1분기에 가입자 수가 650만 명이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계속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4월 달에는 한 거래 대금 자체가 한 1,500 정도 돌파하면서 좀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국 사이버 결제에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여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페이코 결제 서비스 자체가 이제 이런 그 결제 시스템 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다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코가 출시되면서 좀 과도하게 밸류가 매겨지면서 좀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과다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좀 그래서 다시 좀 빠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주가에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기술적인 분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선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수급이 좀 많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든 회사의 가치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목표 가격을 한 매겨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장기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완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땐 단기 저점 부분이 한 13,500원 밑으로 만약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했다가 다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제 포트에 증권주가 2종목 정도 있는데,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미넨지랑 같이 묶어서, 이제 카카오뱅크 이슈와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업 정도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피 랠리 자체도 저는 하반기 때까지도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의 그런 수익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분기에서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증권 자회사들 실적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왔던 부분들보다는 한 10%에서 20% 이상 좀 상회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계속 고가 흐름들을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카카오뱅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8%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K뱅크 그 전에 이제 나왔었던 K뱅크 같은 경우가 출범 이후에 굉장히 흥행을 했고 또 출범한 지 2달 정도 만에 요소진 목표액을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이번 7월 27일에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건 저는 생각해 본다면은 단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K뱅크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뱅크보다는 이런 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유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이런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점유율을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흥행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사실 코스피 랠리에 따른 증권업종 부각에 대한 내용들, 또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최근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4월달에 4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7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도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21선, 11선, 5일선 자체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한 번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미넨지입니다. 미넨지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카카오뱅크 계속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미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을 넘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만 원대 라인들을 좀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 하지만 충분히 실적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인다가 또한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충분히 큰 상승이 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기간 쪽에 좀 이탈이 좀 많았었는데요. 기간 쪽에 좀 한 달 가량 매도가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 좀 지지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좀 더 1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19,000원, 2만원대까지 한번 더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회사인 세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들이 올해부터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한 올해 매출액 부분들이 세트뱅크만 하더라도 매출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나와줄 거에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넨지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밝힌 만큼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세트뱅크의 성장으로 인해서 미넨지도 한 번 더
주가 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저는 뭐 2만 원대 뭐 크게 높은 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5,000원, 25,000원 사실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부분들은 18,000원 정도. 조금 더 짧게 잡아드리자면은 18,700원, 현재 121선 라인 정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같이 엮여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실적 이슈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실적을 보셨더라도 LG화학의 실적이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지금 실적 그 흡수세를 좀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가 지난 1분기 대비했을 때, 특히 2분기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흑자 전환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아이폰 그 9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을 독점 공급하겠다는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장초반 3.6%까지 좀 올랐으나 지금 좀 이제 눌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기차 섹터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뭐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준보다 2020년도까지 그냥 전체 그 생산비 중에서 12%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현재 생산량보다는 약 6배가량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12일이었죠. 지난주에 뭐 중국 정부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좀 그런 방침들을 밝힌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주가에는 그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는 보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이제 철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은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전기차 시장 성장성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보시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지난 그 10년도 고가죠. 34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는 좀 의견 드리면서요. 좀 충분히 장기 홀딩 가능성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12,500원을 좀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좀 매도를 하자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시해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14,000원대였는데 그 라인 좀 이탈했지만 아직 뭐 파라다이스 주가 자체가 바닥권이라는 점, 또한 중국 쪽에서도 이런 그 한국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완화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4월에 개정했었던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거의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번에 대한 매출 악화는 사실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파라다이스가 사실 저점을 잡았던 구간 자체가 뭐 11,000원대,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13,300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저가형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물타기한 쪽으로 진행하셔가지고 비중 자체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낫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 급락이 있었었는데요. 지난 그 17일 월요일에 외국인 쪽에 뭐 100만 주가량의 매도가 좀 잡히면, 기관 쪽에 외국 100만 주가량의 매도가 좀 잡히면서 주가 좀 급락했는데, 일단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는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모회사인 포스코향에 대한 그 영업이익 부분들이 매년 뭐 꾸준하게 500억 원에서 600억 원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부분들에서 약 1조 원 정도가 돌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뭐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 뭐 재작년부터 해서 포스코 ICT는 구조조정이나 부실사업 축소를 많이 하면서 일단 실적 성장 부분들이 올해부터 좀 많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주가 자체가 좀 급락을 했다. 그렇다면은 하단으로 조금 더 짧게 잡고
매수를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단기간은 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현재 하단으로는 6,800 정도 열어두시고요. 상단으로는 7,300원, 400원 정도 열어두시면서 이 라인에서 박스권 매매 좀 진행하시면서 이 종목은 좀 단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라는 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 금융지주부터 포스코 ICT까지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0727님께서 문의하신 딜리 보겠습니다. 딜리를 2,4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네요. 네,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을 상담을 할 때마다 좀 뭐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제 다른 쪽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기대 수익,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는 그렇게 썩 뭐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딜리는 뭐 매력적이지도 뭐 않은 그런 종목이지 않나. 뭐 실적 같은 경우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없고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뭐 딜리는 뭐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0727님께서 문의하신 딜리 지금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카카오 볼 텐데요. 카카오는 2234님께서 사셨습니다. 89,900원에 100% 비중이 있으신데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1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요. 언제쯤 매도해도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목표가를 일단 뭐 12만 원까지 일단 잡아보시면서 네.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가셔도 되겠다는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뭐 반응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 편입이 사실 주가 흐름도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코스피 편입 이후에 뭐 좋은 흐름들을 이제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기관 수급들 다시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슈들이 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빌리티 사업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좀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브, 내비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사실 이쪽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대해 투자를 최근에 5천억 정도를 받았었고요. 이쪽 카카오 쪽에서도 이쪽을 뭐 사실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는 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모빌리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광고 쪽의 매출이 거의 뭐 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쪽 비중이 큰데, 그만큼 광고 매출이 큰 만큼 뭐 다른 성장 부분들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받았던 5천억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사업 부분들이 커야지만 카카오도 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 모멘텀으로는 카카오뱅크,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 부분들 충분히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뭐 목표가 높게 잡으시면서 홀딩 하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카카오의 목표가 12만 원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거래가 좀 한가할 수 있는 금요일장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5% 소폭 밀린 2,440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0.05% 소폭 오른 676선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